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도 부동산 정책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민생연석회의의 의장은 이재명 씨가 맡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과제를 분석을 해보면 전세 금융공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과 전세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가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확대하고 분양주택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내용 속에는 정치적인 내막도 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지을 때 소형주택을 짓게 된다면 재건축 짓는 단지 또는 재개발 짓는 단지에 저소득층이 같이 올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표가 쏠리던 부분들이 결국은 진보적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된 것도,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에서 민주당이 나온 이유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소형주택 의무화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 즉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가 되면서 공급은 줄고 진보적 계열을 지지하는 성향들의 표를 많이 심어놓겠다는 고도의 전략적인 전술도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집 걱정이 없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확대, 이 부분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면 좋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및 폭넓은 지원 대책을 제공하겠다.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권한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폭넓은 지원 대책을 제공하겠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재원들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전세를 안전한 전세로 개선하겠다. 허가와 주택금융공사 업무 및 기능을 조정해서 전세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전세대출을 규제하겠다. 단계적 및 점진적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세대출되는 부분들을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갭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입자 안정적 주거보장입니다. 전세계약 10년 보장하겠다. 향후 무기계약 개정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말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4년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향후에는 무기계약으로 개정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위험한 말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세로 들어가면 영원히 그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속까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지역의 전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집값은 분명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및 우선 변제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전월세 신고제 즉각 시행 및 가태료 100만원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월세 신고제도 그 전에부터 시행하면서 가태료를 유예시켜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결과적으로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앞으로는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이상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3개 이상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여러가지 복지나 이런 정책으로 나오는 재원들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은 DSR 적용 등 규제 강화입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마다 5%포인트 대출 비율과 보증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 임차인이 자기 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비율을 줄이겠다. 그래서 전세 자금을 얻어서 들어가는 비율을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세를 구할 때 대출 부분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서는 전세계약 10년을 보장하고 향후 무기계약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전세가격 폭등, 월세는 없어지고 위치가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급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겠다, 소형주택 의무를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인센티브 제공,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으로서는 재개발을 할 때는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할 때는 소형주택 의무화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도 소형주택을 의무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때 소형주택 의무화를 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그만큼 분담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공사는 그만큼 수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가 우선 풀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소형주택 의무화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소형 2주택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내용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은 위치가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이 조금 더 더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택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치가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책들도 결국은 양극화를 부채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샀는데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샀는데 팔 수 없는 저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것도 아닌 상황이고 회의석상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가 시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민주당 민생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